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니 보트 피싱입니다. 지난번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이 보트를 제가 오늘은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US 마린이라는 업체입니다. US 마린, 이 업체명답게 미국 보트처럼 굉장히 우람하고 묵직한 그런 선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이 업체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 보트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땀과 열정 그리고 노력을 가미를 해가지고 이 보트를 완성을 하셨어요. 이 보트를 제작을 하고 계신다라는 연락을 올 초에 받았습니다. 보트 한 대가 완성되기까지 짧게는 그래도 한 1, 2년, 그 다음에 많게는 뭐 한 4, 5년까지도 제가 보트 한 대가 완성되는 그 설계와 제작까지의 그런 기간을 봤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결코 얼마 소요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보트가 완성이 된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FRP 보트를 한 대를 만들려면은 몰드가 있어야 되겠죠. 이 몰드라고 하면 바로 형틀입니다. 이 틀이 있어야 되는데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보트 업체 사장님의 스승님이 계시더라고요. 약 한 300-4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있는 시즌3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곳은 뭐 하는 업체냐면 바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 그 다음에 또 대학교나 이렇게 연구 자료로 사용이 될 만큼 그런 중요한 보트들을 설계와 제작, 기획 이런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업체예요. 그런데 이런 업체에서 이미 20년 전에 검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 약 한 30여 대 정도밖에는 납품되지 않은 몰드를 하사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몰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보트를 완성을 했는데요. 결국은 날로 먹은 거죠. 그래서 그 단기간에 만들어낸 그 보트를 완성을 하다 보니까 개발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비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트를 구매하는 유저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가격을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격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보트의 길이가 긴 만큼 소개를 해드려야 될 부분들이 부분 요소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부로 나눠갖고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1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육상에서 보트를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여러분들한테 이 보트를 가지고 직접 바다에 나가서 띄워서 주행을 해보는 주행 영상으로 나눠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보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뒤에 보이는 보트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게 된 그 보트인데요. 일단은 이 보트의 명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티나 68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680은 보트의 사이즈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부티나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US 마린에서 제작하는 부티나 680이거든요. 처음 공개를 하는 모델이기는 한데요. US 마린이라는 데는 이미 해양과 관련된 술이라던가 또 이런 작은 아이템들을 이미 만들어 오신 그런 업체더라고요. 자, 이제 선체 측면에는 파란색으로 데칼 작업을 해놨는데요. 이제 그라데이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양 바탕에 진한 파랑으로 이렇게 데칼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트를 식별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높고 넓어가지고 제가 감히 안에를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선체의 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선폭은 외폭은 2550이거든요. 그러니까 6m 80이라는 전장에 2550이라는 외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폭은 제가 올라가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뒤쪽에 보시면은 엔진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V6 엔진이고 야마하에서 나온 포사이클 200마력의 엔진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올라가거든요. 새 엔진입니다. 자, 이제 선미 쪽에 이제 선형을 한번 보고 있는데요. 데드라이저가 그렇게 가파르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또 아주 완만하다라고 보기도 그렇거든요.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트레이크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인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적당해 보이거든요. 완만하지도 않고 그렇게 가파르지도 않은 그런 선미 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뒤쪽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안쪽이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이 보트는 자연 배수에
그 배수 형태를 채택을 했거든요. 갑판으로 떨어지는 물들이 모두 뒤쪽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게끔 배수로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도어를 달아야 되는데 도어를 아직 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번 주행 영상 때는 이쪽에 도어까지 장착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들이 다 이 배수로를 통해 가지고 뒤쪽으로 그냥 나오게 되어 있어 가지고 굳이 측면에다가 자연 배수구를 뚫지 않은 것이 굉장히 특징인데, 사실 미국 보트들은 이런 보트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큰 고기를 잡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옆에서 고기를 잡은 거를 뜰채로 떠서 올리든가 갸풀로 떠서 올릴 때는 턱을 넘겨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쪽 도어를 이용을 해갖고 도어를 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고기를 바로 끌어올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의 스타일을 채택을 했고요. 지금 트레일러는 7m 50의 투축 트레일러를 사용을 했거든요. 6m 80이라는 선체이기 때문에 약 한 7m 50 정도는 사용을 해야 이 보트를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선수허를 보고 계시는데요. 물을 가장 먼저 가르게 되는 또는 탄 없는 그런 부위가 되기 때문에 선수의 전체적인 선형과 그 다음에 무게 밸런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함께 맞아 떨어져야 이 보트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행도 한 번쯤은 해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보트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 보고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기본 사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넣어놓고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스위밍 레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밍 레더를 밟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캐스팅 다이가 되겠죠. 이거는 지금 별도의 캐스팅 다이를 뺀 게 아니고 선체의 끝단에다가 이렇게 이제 일부의 공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이제 도어가 장착이 되죠. 그래서 도어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도어를 닫으면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이제 턱이 져 있습니다. 문이 여기에 달리겠죠. 이렇게 티그 매트를 그레이 컬러로 시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들어가면 내부 양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무드등을 이렇게 이제 포인트 조명을 달아놨거든요. 파랑색 굉장히 강렬합니다. 뒤쪽에 이렇게 이제 동승자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의자가 되어 있는데요. 두 명이 앉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이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은 이제 수납 공간 겸 아니면은 이제 어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는 시제선이기 때문에 수납 공간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여기를 앞쪽에다가 유리를 넣어 가지고 수족관 형태의 어창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위쪽에는 뭐 도마 같은 거 이렇게도 올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체 내부 사이즈 아까 제가 재봐드린다 그랬잖아요. 이쪽은 사이즈가 2m하고 약 한 2, 3cm 정도가 됩니다. 2m가 조금 넘는 선 내 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계측할 수 있는 계측자가 이렇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창입니다. 어창이 1m에 그 다음에 80cm 되는 사이즈로 이제 이렇게 어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이즈가 정말 크죠. 그래서 어창 도어를 절반으로 이렇게 폴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짠, 이렇게 열리거든요. 어창이 정말 커요. 반만 열은 거거든요. 전체를 다 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난 왜 이렇게 어창 큰 것만 보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까? 자꾸. 자, 이렇게 하면 어창이 다 열린 거고요. 와, 어창 정말 크다. 자, 여러분, 어창이 이만합니다. 이게 홀수선이 한 이 정도 되겠죠? 한 20cm 정도. 아무튼 어창이 정말 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선장석이 있는데요. 보트가 큰 만큼 선장석 역시 굉장히 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가 1m 20이 나옵니다. 3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선장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지금 1호선이기 때문에 색깔 선택을 좀 잘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장석의 색깔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장석 아래에 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해치가 달려 있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휀다를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는 굉장히 넓은 크기의 사물함이거든요. 굉장히 넓게 구성을 해놨네요. 로드 홀더가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밑에 5구, 그 다음에
위에 4구짜리 이렇게 이제 로드 홀더가 스테인레스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도 조명을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조명을 넣어준 게 특징이고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게 이제 하드탑인데요. 뒤쪽을 비칠 수 있는 서치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드탑 안쪽을 제가 한번 보자면 이게 다 지금 기본 구성이에요. 이 보트엔 지금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산철 배터리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적상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패널이 2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성기 되어 있고요. 확성기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 되나? 잘 되죠? 자, 이쪽에는 지금 마린 오디오 달려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치라이트가 상하 좌우가 이렇게 이제 전동으로 사용이 되는 서치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조타 콘솔인데요. 플로터 장착되어 있고요. 타코메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타코메타, 그 다음에 스피드메타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요. 적정 마력은 지금 200마력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 번 이 보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충분히 또 거치셨습니다. 테스트 자체가 의미가 없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이 보트는 20년 전에 검증이 된 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도어를 달아놓질 않았는데요. 이쪽에 이제 도어가 장착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 하드탑을 지탱하고 있는 이 스텐 철물들이 모두가 용접 상태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게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장착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드탑의 뒤쪽에는 양쪽에 이렇게 이제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등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등을 달 수 있게 이렇게 아마 선을 미리 빼놓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작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위쪽에도 원형 해치가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원형 해치를 부분 점공구 형태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다는 거는 나중이라도 또 뭔가 변형이라던가 추가 장착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또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좌우에 하나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또 조명이 달려 있고요. 세세하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부분이 눈에 띄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실은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요.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뒤로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는 통행 구간이 되어 있는데요. 20한 5, 6cm 정도 되는 폭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로 제작한 이런 핸드레일도 기본 장착품들이거든요. 앞쪽의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수 쪽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뭐 한 3, 4명 정도가 붙어가지고 어디에 붙어가지고 낚시를 해도 충분히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올라가서 낚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뭐 이쪽 한 4명 정도는 뭐 부족함 없이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는 윈드실드가 붙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장착해 놓진 않은 상태고요. 다음에 주행 영상을 볼 때는 여기에 윈드실드까지 모두 장착된 모습으로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에 동승자들이 앉을 수 있게끔 의자를 또 준비를 해 놨는데요. 낚시 장비라던가 뭐 낚시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딘가에는 다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짐 놓는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접으면 또 더욱더 넓어지죠. 엄청 넓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 쪽에는요, 여기 밑에 무드램프 달려 있고요. 하나, 둘, 3개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보통 뭐 앵커함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치가 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 기본 장착품들이거든요. 하드탑 위쪽에 보시면은 지금 태양광 패널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 장착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동 서치라이트, 상하 좌우가 안쪽에서 리모컨으로 이렇게 이제 작동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다 기본 장착품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선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안쪽에는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공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는 또 유저분들의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자, 선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여기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을 밟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자, 변기 옆에 앉아 있는데 대표님한테 아이디어를 좀 드렸어요. 변기가 있는데 변기 옆에 눕지는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변기 위쪽으로 저는 매트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조각을 나눠 가지고 저는 좀 구성을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이 또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매트를 들면 아래쪽은 수납,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측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스댄 부속이 보이는데요. 이 보트에는 청수 탱크가 이제 매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수 탱크의 사이즈는 100리터고요. 그러니까 청수를 끌어올려 가지고 샤워기라던가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청수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수 탱크가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름 주유구겠죠. 기름을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주유구가 되어 있는데 기름 탱크는 200리터가 안쪽에 이제 매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꼭 이 보트를 타면 맥도날드 버거를 먹어야 될 것 같은 미국 냄새가 물씬 풍기는 보트이긴 한데요. 이 보트는 토종 한국에서 설계가 되고 제작이 된 보트라는 겁니다. 보트의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격이 2,590만 원이거든요. 엔진 별도, 트레일러 별도가 되겠죠. 플로터나 그다음 가이드모터 이런 건 별도의 사양입니다.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보기란에다가 업체 정보를 제가 메모를 해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업체 정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티나 680의 2부 영상을 제가 다음에는 또 올려드릴 겁니다. 주행 영상이 되겠죠. 다음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